그때 좀 체중 관리도 하고 식단 관리도 하면서 조절했으면 지금 당뇨가 안 걸렸을 수도 있잖아요. 예방이 가능하다고도 할 수 있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당뇨탈출 넘버입니다. 오늘은 우리 당뇨인들이 갑자기 당뇨 판정을 받으면 굉장히 당황을 하잖아요. 내가 당뇨라고? 갑자기? 이렇게 당황을 하기 마련인데 정말 갑자기가 맞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과거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고 또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 당뇨 진단 이후에 건강에 관심을 많이 갖기 시작하면서 문득 생각이 난 거예요. 제가 일부러 찾아가서 건강검진을 하지는 않았는데 직장을 다니면은 직장인 건강검진을 1년에 한 번씩 이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그래서 그때 검진을 했던 2015년도 그리고 2016년도 그리고 이제 2010년도에 제가 이제 군대에 가려고 병무청 신체 검사를 한 적이 있어요. 이제 신검이라고 하죠. 이렇게 세 가지를 찾았는데 그 결과지를 보고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얘기하면 좋겠다 생각해서 영상을 촬영하게 됐고요. 그럼 한번 보실까요? 네, 시간 순서대로 보면서 이야기할 거고요. 우선 첫 번째로는 2008년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신체 검사를 받잖아요. 그때 기록이에요. 자 보시면 2008년 5월 29일이네요. 당시 20살이고 개인정보는 모자이크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미리 말씀드리자면 음주와 흡연은 다 하고 있을 때입니다. 담배하고 흡연은 다 하고 있을 때고, 먼저 키는 172인데 좀 낮게 나온 것 같기는 한데 아무튼 172에 체중은 65kg, 아주 날씬한 체형이었던 것 같아요 이때는. 그리고 체질량 지수는 BMI죠. 21.9면은 정상이 25 이하니까 아주 정상이죠. 그리고 시력도 양호하고 혈압은 수축기가 126이면 약간 경계점이기도 한데 뭐 걱정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내과, 비뇨기과, 그 외 안과, 피부과, 간기능검사 다 정상이고 근데 이때 피검사도 분명히 같이 했을 텐데 혈당 수치는 기록이 안 되어 있네요. 이것도 참고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아무튼 저 정도면 뭐 혈당도 괜찮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으로는 시간이 좀 지나서 2015년 10월 제가 27살 시절이고 돌아가고 싶네요. 이건 종합병원에서 검진을 진행했고요. 종합 소견 먼저 보겠습니다. 판정은 정상, B 또는 일반 질환 의심, 혈압 관리를 요합니다 라고 써져 있네요. 그래서 이제 제 상태는 BMI 25.8 많이 올라갔죠. 혈압은 124에 79, 병역 검사 때와 비슷한 수치고 혈당은 98 정상 수치죠. 그리고 LDL 콜레스테롤 107. 그러면은 다시 자세히 한번 볼게요. 일단 키하고 체중은 키는 174, 여긴 제대로 나왔네요. 그리고 78kg, 병역 검사 때보다 13kg 늘어났어요 지금. 허리둘레는 90, 경계점이 90인데 딱 걸쳐있고 당연히 BMI도 25.8이면 경계점에 있고요. 다른 것은 문제 없어 보이고 공복혈당은 98, 당뇨 전 단계 수치도 아니고 보면 기분이 좋아지는 두 자리 숫자죠. 그리고 이제 이상지지혈증,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첫 번째로 총 콜레스테롤이 228이면 낮은 편은 아니에요. 좀 높은 편이고 HDL도 43이면 질환까지는 아닌데 좀 낮다고 볼 수 있어요. 경계해야 되는 수준이고 그리고 이놈 중성지방이 392가 나왔어요. 지금 392. 원래는 중성지방이 150 이하가 정상 수치라고 알고 있는데 이미 2배를 훌쩍 넘었어요. LDL은 107로 양호한 수준이고 그 외에 신장질환 검사, 간장질환 모두 양호하죠. 이제 진찰을 보면 생활습관, 흡연, 음주 관리, 이때는 담배도 폈고 술도 많이 마셨으니까 그 일반 상태는 보통. 제가 이 시기부터 회사를 이직을 하고 현장직을 많이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술하고 담배가 엄청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약간 형들하고 잘 노는 스타일이었는데 여기 직장은
거의 대부분이 남자들이었고 맨날 일 끝나고 형들이랑 술 먹고 담배 피고가 일상이었어요. 그냥 그런 사이도 찌기 시작하고 관리하고는 뭐 담을 싸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1년 뒤에 또 똑같은 검사를 진행하죠. 직장인 건강검진이니까. 이번에는 2016년 12월 제가 28살 때고 여기도 종합소견은 정상 B, 그 일반 질환 의심, 내용은 다 똑같은데 한 가지가 더 생겼죠. 당뇨에 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자, 보시면 BMI가 25.8에서 27.4로 더 올랐어요. 지금 혈압은 비슷한 수준이지만 이완기가 좀 올랐고요. 공복혈당은 122가 됐죠. 122. 이게 뭐죠? 당뇨 거의 다 왔어요. 126이 기준이니까 공복혈당 122가 나왔고, 참 근데 126이 나와서 당뇨 판정을 받았더라면 차라리 지금처럼 더 망가지기 전에 관리를 시작하지 않았을까라는 좀 의미 없는 생각도 좀 해봤는데, 뭐 지난 거는 뭐 의미가 없고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보시면 체중이 78kg였는데 82kg가 됐어요. 1년 사이에 4kg가 증가했죠. 어떻게 만들어낸 결과죠? 어떻게 만든 거죠? 이제 총각이 형들하고 맨날 술 먹고 놀아서 그래요. 일 끝나고. 허리둘레는 97로 이제 복부 비만 질환 의심까지 넘어갑니다. 질환 의심 수준까지 넘어갔어요. BMI도 경계 수준까지 넘어갔고, 공복혈당은 뭐 당뇨 수준에 거의 다 왔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이상지지혈증이 문제가 좀 심각해졌어요. HDL 콜레스테롤,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35까지 내려왔어요. 40 이상이 나와야 돼요 원래는. 근데 35까지 내려갔고, 중성지방이 좀 보고 깜짝 놀랐는데 783까지 올라갔어요. 783. 200만 넘어도 높은 수치라고 하는데 783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간 거예요. 이거는. 그래도 ADL은 아직까지 좀 정상을 유지하고 있는 수준이에요. 그래도 딱 봐도 문제가 생기고 있죠 지금. 근데 제가 이때까지도 정신을 못 차리고 이 마지막에 진찰 일반 상태 여기 있죠. 양호라고 보고 그냥 괜찮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뭐 그까짓 거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참 답답하죠. 아주 이때는 담배도 뭐 하루에 한 갑이 아니야. 한 갑 이상, 한 갑 반에서 두 갑 이상으로 막 피우고 매일 술 마시고, 식습관은 뭐 거의 탄수화물 위주고, 또 탄수화물이 또 빨리 먹기에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일 맛있고 빠르게 먹을 수 있는 음식 위주로 찾다 보니까 탄수화물 종류만 엄청나게 먹었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검사 결과지를 쭉 한번 봤는데요. 어떻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살이 찌기 시작하면서 문제도 같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은 제일 눈에 띄는 중성지방 수치는 왜 그렇게 올랐냐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서 그래요.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은 그만큼 인슐린 분비가 많이 되고 그게 중성지방 생성을 촉진하게 돼요. 두 번째로는 술을 많이 먹어서 그래요. 술을 많이 알코올이 이제 몸에 들어오면 그게 간에서 대사가 일어나는데 그 과정에서 또 중성지방이 많이 생성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또 세 번째로는 비만이 되면 또 중성지방이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비만도 중성지방의 요인 중에 하나이고, 그 외에 이제 유전적인 요인도 있기는 한데 이제 저는 유전적인 요인은 아닌 것 같고, 여기서 이제 네 번째 유전 요인만 빼면은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세트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세트냐면은 이제 평소에 술을 먹는데 술 먹는 것 자체도 중성지방이 올라갈 수 있는데, 술 먹으면서 뭐 먹어요? 탄수화물 먹죠. 그리고 그 다음날 술 깬다고 뭐 먹어요? 또 라면, 짬뽕, 또 탄수화물 먹죠. 탄수화물 그냥 입에 달고 사는 거예요. 탄수화물만. 그로 인해서 비만이 되고 더 이제 수치는 점점 안 좋아지고 이제 반복의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럼 왜 당뇨 채널에서 자꾸 중성지방 얘기를 하느냐? 반드시 그런 건 아닌데, 중성지방 수치가 높으면은 그 요인으로 인해서 당뇨병이 생길 수가 있어요. 뭐냐면 중성지방 수치가 높으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로 인해서 인슐린 저항성이 높으면은 이제 혈당이 계속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제 당뇨병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또 HDL 콜레스테롤이 낮아지는데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성지방하고 HDL은 대사 경로에서 약간 경쟁하는 구도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제 거 기록지를 보시면은 중성지방은 올라가는데 반대로 HDL은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아마도 저의 당뇨병과 고지혈증 대사증후군은 이제 2015년 기준으로 한 7년 정도 전인 것 같은데 그때부터 이제 벌써 시작되고 있던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얼마 전에 이 기록지를 보면서 든 생각이 뭐냐면 젊음을 무기로 너무 방관하고 관심을 안 가졌던 게 아닌가, 관리를 안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관리가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관심이라도 가졌으면은 하는 생각이 드는 거고, 뭐 후회해도 늦으니 지금부터라도 건강 관리를 잘 해서 유지를 잘 해봐야죠. 그래서 결론은 나는 갑자기 당뇨에 걸렸나?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니라는 거고, 그럼 이걸 보고 계신 당뇨인이나 비당뇨인이나 이제 주변의 가족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얘기가 뭐죠? 당뇨는 예방이 가능하다는 거죠. 예방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2015년도 16년도에 일단 내가 대사증후군의 징후가 있고 수치가 안 좋아지는 걸 봤으면은 그때 좀 체중 관리도 하고 식단 관리도 하면서 조절했으면 지금 당뇨가 안 걸렸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방이 가능하다고도 할 수 있는 거죠. 특히 이제 젊으신 분들은 좀 명심하셔야 되는데 저는 저때 건강했어요. 그리고 젊었어요. 지금도 젊어요. 근데 당뇨병이 생겼어요. 아마 저때 저보다 더 관리를 안 하고 식습관도 엉망이고 체중도 더 많이 나가고 이렇게 안 좋은 습관으로 생활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이라도 조금 관심을 더 가지고 관리를 할 수 있는 계기를 얼른 빨리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생겨버린 이후에는 관리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이미 생기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관심을 좀 더 가지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고요. 궁금한 거나 알고 싶은 거 있으면은 댓글에 좀 적어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아는 정보에 대해서는 친절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고 모르는 거라고 하더라도 공부를 해서라도 좀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채널방도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구독 알림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셨으면 좋겠고요. 감사합니다.